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 에, 이런 비슷한 패턴을 보였을 때 유사한 기업들, 네, 요것들의 모양을 좀 보면서 그 궤적을 보고 HLB하고 좀 비교를 해보고요. HLB가 과연 다음 주에 어떤 주가 궤적을 이제 보일지, 네, 이 부분을 좀 심층적으로 제가 비교를 해보려 합니다. 요 부분을 좀 보시고요. 네, 새로운 영감을 좀 얻으시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HLB 그룹 관련해서 AACR에서 이제 초록건도 이제 나왔어요. 요 부분도 좀 보고, 그리고 HLB도 하나의 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CPI 지수권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헬스케어 쪽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미국에서, 네, 이 부분도 HLB에 상당히 작용이 연관이 돼서 이제 전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잠깐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영상의 후반부에는 제가 5월 달에 시세를 크게 낼 수 있는 그 종목, 대박주죠.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베팅을 하면 좋을 수 있는 그런 대박주, 요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종목 모습을 보니까 분출 일보 직전에 있는 모양이에요. 이를테면 지금 이제 그 모양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대박주는 한번 늦지 않게 접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자, HLB 본론으로 들어가서 참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HLB와 관련된 매매 사인이나 또는 이제 히든 정보, 새로운 정보는 HLB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선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자, HLB 말씀을 이제부터 드리는데, 지금은 그 최종 리뷰 공개로 인해서 어느 정도 호재가 노출됐기 때문에 밀린 것으로, 네,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끝난 파동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이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하튼 일단 뭐 돌아서야 우리가 HLB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예상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른 종목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말에 보면은 해외 시장이 비교적 나쁘진 않았어요. 그죠? 특히 그 나스닥이나 다우 같은 경우가 0.8%, 1.24% 좀 반등을 하면서 좀 힘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HLB도 역시 시장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아무래도 그 다음 주에 그 CPI 지수 발표가 4월 10일 미국 시간으로 이제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성장주이고 금리 인하의 효과를 더 득볼 수 있는 HLB가 일단 모멘텀이 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점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여러분 요거 한번 우리가 HLB도 보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4월 10일 날 발표가 됩니다. 네, 그 중에서 CPI 중에서 예상은 3.2%인데 전달 대비해서 그죠? 네. 연간으로 보면은 여하튼 한 3.4%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예상은 3.8인데 3.7%로 실제치가 나올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코어 CPI 같은 경우도 0.4% 전달이었는데 이번에는 0.3%로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달 대비해서 보면은 아주 급격히 CPI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CPI 지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미국 시장이나 우리가 미리 내렸다고 한다면, 여기서 예상외로 수치가 나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반등하는 흐름도 나타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부분도 좀 감안하자 이런 말씀을 잠깐 제가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시장이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가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크게 내렸지만은 좀 이제는 낙폭을 저지하고 반전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먼저 생각해 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HLB 자체의 재료와 움직임이죠. 네, 그걸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지금 위쪽에서부터 40% 조정을 고점 대비해서 보인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죠? 13만 원에서 40% 정도의 조정이라고 한다면 여기겠죠. 그러니까 8만 원까지 내려갈 경우를 대비해서 보면 고점 대비해서 40% 폭락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만약 이제 여기까지 내린다고 한다면 그 반등 강도는 굉장히 강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보자 이거예요. 물론 HLB의 과거 2019년 주가를 봐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도 있겠고, 뭐 예를 들어서 숏 커버링으로 시세를 크게 냈었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참고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세를 급등을 했다가 이제 조정을 보였고 여기서 다시 반전해서 이 고점을 돌파해서 큰 시세를 냈습니다. 근데 이 고점 찍고 이 낙폭이 한 40% 정도 낙폭을 보였어요. 그랬다가 결국 이 고점을 뚫어내면서 더 새로운 급등 시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HLB의 주가의 위치가 에코프로 차트상에서는 요 정도 위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역시 숏 커버링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HLB로서도 에코프로를 견주어서 본다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바이오 쪽 섹터 종목인 알테오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주가가 이런 고점을 찍고 조정을 보여서 이런 정도까지 내리면서 40-50% 정도의 낙폭을 보였지만 결국 새로운 재료나 주가를 끌어당길 수 있는 모멘텀으로 이 고점을 뚫고 큰 시세를 냈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어요. 그리고 HLB 자체적으로 보면은요. 자, HLB 차트는 제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다 외우실 거로 보여집니다만 과거에 2019년 패턴을 제가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요 상태에서의 급등 이후의 조정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확대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자, 확대를 한번 제가 해보고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2019년도 근처의 HLB의 주가입니다. 이때는 사실 이렇게 고점을 찍고 조정을 보였지만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과 같이 신약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는 때도 아니고 그냥 기대감만으로 5일선을 타고 쭉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10배거를 냈는데 지금하고는 판이하게 틀리죠. 이때는 그냥 기대감만으로 올랐었을 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점을 찍었다가 내리기도 했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8만 한 5천 원 선에서 한 4만 한 5천 원 위쪽인가요? 네, 요 정도까지 그죠? 5만 원 선이죠. 네, 5만 원 선. 8만 5천 원대에서 5만 원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한 40% 정도 낙폭을 보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 정도 마이너스 40% 정도 낙폭을 보였다가 그랬다가 이 급등한 후유증이 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반등 과정이 충분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등이 한 50% 정도 올렸던 반등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 내렸다가 플러스 50% 정도의 강력한 반등이 나왔던 이런 2019년도에 HLB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2019년에 신약 승인이 아직 한참 멀은 때도 이런 패턴을 보였는데 하물며
지금 현재 신약 승인을 막바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지금 주가 위치에서 보면은 위에서부터 40% 폭락한 지점이 이제 8만 원 선이 될 수 있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최악의 경우 이렇게 내린다 하더라도 이런 반등 과정이 강력하게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8만 원 선에서 50% 반등이면 얼마예요? 12만 원 선까지의 반등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11만 원, 12만 원. 그죠? 네, 이런 파동이 분명히 나타날 개연성이 상당히 큰 것이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에코프로의 경우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부분이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 봐도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있었고, HLB의 2019년도의 주가를 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최근에 뭐 이런 위쪽에서 뭐 단기적으로 매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가라는 게 막 이렇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화가 와요. 하지만 우리가 일단 지나간 거는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좋은 대안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패턴으로 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져볼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86,100원 지난 금요일의 시세가 뭐 이 가격선에서 좀 더 내릴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8만 원 선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은 강력할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결국 여기에 그 단기 상투는 최종 리뷰 호재가 노출되면서 여기를 찍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 승인이 있고 그 9월 달에 상업화가 있을 수 있고 상업화 런칭권의 재료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주 길게 보면 그 HLB의 빅파마라는 그런 어떤 큰 목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최종 리뷰가 나와서 호재가 노출돼서 밀렸다가 신약 승인 전까지 시세를 내다가 이게 이 지점일지 더 크게 나서 이런 지점일지는 나중에 주가가 증명을 해주겠죠. 네, 하지만 여하튼 신약 승인이 나기 전까지 시세를 냈다가 신약 승인이 나면 호재가 노출돼서 밀었다가 다시 9월달 런칭 상업화권 전에 또 시세를 또 올리고 뭐 이런 사이클로 수순이 전개된다는 생각을 갖고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게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최종 리뷰가 있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신약 승인이 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상업화 9월달 런칭이 있죠. 그리고 HLB의 큰 목표인 글로벌 빅파마로 되는 HLB 그룹. 네, 요런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할 때 요거는 지나갔고, 그러니까 주가 사이클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됐다가 리뷰 나오고 조정받았다가 승인 기대감으로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상업화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빅파마 기대감으로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중장기 사이클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고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네, 이 지점보다 물론 조금 낮을 수도 있고 이게 높을 수도 있고 그죠? 이 고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예측은 못하지만은 그 흐름의 사이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정도 위치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강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그 반등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을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금의 계산상으로는 8만원 선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찍고 한 12만원, 11만원 선까지 일단 가는 그런 파동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되게 이런 맥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고, 물론 예상은 항상 틀릴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수정 가감을 반드시 이제 해야죠. 하지만 기본적인 맥락은 그렇게 보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비승인이 나서 승인이 안 돼서 그래서 밀리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최종 리뷰라는 호재가 노출돼서 조정하는 그런 조정 과정이고 시장이 어려워서 조정하는 그런 조정 과정일 뿐입니다.
그걸 좀 생각하시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초록 공개가 됐죠. 네, 초록 공개가 여러분 돼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AACR에서 초록 공개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읽어 보시고요.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한 겁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그거예요. 신약 엘테라의 OKN007 요것이 FDA 신약 허가 신청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초록이 드디어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잠시 드린 거고요.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게 당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미 그 예고가 됐었던 호재가 나온 거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호재 사이클을 잘 보면, 제가 볼 때는 HLB의 주가 패턴은 그런 어떤 그 호재 노출과 주가 조정, 호재 노출 기대 올리고 또 조정, 호재 노출 또 호재에 대한 기대로 오르고 호재 노출되면 또 조정, 이런 식 패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 기회가 충분히 많다는 거죠. 그죠? 네,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제 이런 예상은 앞으로 나올 예를 들면 CPI 지수권이라든가 또는 HLB에 대한 어떤 수급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이제 호재 악재를 보면서 제가 이걸 수정 가감을 해야 되겠고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보충을 해 드릴 수 있고 보충을 받고 실시간 정보를 받고 변화된 사인을 좀 받으실 분들은 HLB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와드릴 거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시겠죠? 최근 어려워서 굉장히 힘드셨던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엎질러진 물이니까 생각하면 뭐 하겠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요런 대응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하여튼 재료가 자꾸 변하고 수급이 변하는 시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꼭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영상에서는 좀 미흡하고 즉각적인 문자가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HLB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차후에 베스트 대응을 한번 하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대응을 좀 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HLB라고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5월달 대비해서 대박을 낼 수 있는 대박주. 요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요거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내는 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주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사이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더블, 그러니까 한 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달 내지 3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빠르면 한 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짧게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밸류 프로그램 잘 아시죠?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 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 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잠깐 저평가됐다가 매출 이익도 안 좋을 때 뭐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미에 맞는 종목인지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매집주입니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밸류업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ROE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대개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ROE가 30%라고 한다면 그 자산 가치가 만일 10,000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0,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ROE와 PBR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5 내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일 때 이 배당이 없으면 이건 주주 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 환원 의지 있죠. 매출과 이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죠? 자, 여러분,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겨쳐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